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복습 3번 이상 하셨나요? 1, 2월 달에 복습을 따라 하시면 이제 3, 4월 달에 양을 좀 늘리거든요. 그때 아주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법률행위 요건을 공부했죠. 자,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하고 효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따라서 성립해야만 효력,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성립도 안 했다, 부존재한다면 효력 요건을 넘을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해야만 효력을 따진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당, 모구 세 가지 외우셨죠.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 모구 세 가지가 필요하고, 다음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죠. 먼저 권리 능력,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시해야 됩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확정성, 실현 가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린 지금 여기 사회적 타당성 이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겠죠.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효력 요건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이런 법률행위 나오죠.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은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법에서 어떤 건 무효 사유, 어떤 건 취소 사유로 만듭니다. 그때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했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음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그자가 의사 무능력자, 그자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면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미성년자, 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자 행위는 취소입니다. 다음 확가적타를 결하면 여긴 다 무효 사유만 있어요. 그 다음 일치가 정상이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예요. 불일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인 표시, 통정의 착오, 여기 두 가지 무효가 있고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하했다가 하자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사기, 강박 두 가지 나와요. 그럼 자,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예요. 빨강색 앞글자 재착사강 외우세요. 다시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몇 가지? 딱 네 가지. 재착사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무효예요. 여기 없는 것도 무조건 다 무효. 그래서 재착사강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무효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외우세요. 재착사강 외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이게 법조문 103조, 104조거든요.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3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4조부터 할 겁니다. 오늘 주소를 잘 딱 확인하세요. 자, 그럼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취소가 있다면 이제 결론.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굳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행했을 때 괜히 이행했죠. 이행했다면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이행할 필요 없는데 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부당히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게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거예요. 법조문 103조, 104조. 이걸 이유로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법어진 급여라 불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무효 중에 하필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효 중에 103조, 104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에서도 이행 후가 다릅니다.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총 못하지만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인 것과 아닌 걸 구별할 실익이 여기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라 보세요. 이제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실효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근데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유효만 남으니까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이상이 있었네요. 그래서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행해야 된다. 여기 소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거예요. 이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일주일 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행위시로 올라가요. 그걸 소급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시로 소급해서 이날부터 이걸 무효로 봅니다. 그걸 뭘 한다? 효과가 거꾸로 소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은 무효가 돼요. 자, 그럼 지난주 됐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무효와 취소의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이걸 제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글에 적지 않았죠.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쭉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10년, 100년이라도 쭉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는 무효로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가 약간 예상했습니다. 자,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 타협이셨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인데 이제 지난주에 확정성을 결하했다. 이게 확정 가능성도 없다면 무효라 했고, 다음에 이걸 결하면 원시적 불능 무효 그랬죠. 후발적 불능 유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 다음 여기를 결하면 효력 규정에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가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규정은 꼭 단속 써준다 그랬죠. 그 다음 지금 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이걸 길한 게 이제 법조문 103조 104조 위반 무효가 됩니다. 그 중에 103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104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조문 보세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일어나요. 현저하게 공정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도 일종의 103조와 똑같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그럼 이 104조 무효가 되면 이건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이건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고 마지막 시간에 상세히 공부합니다. 자, 그럼 104조 무효가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 필요해요. 첫째, 급부가 먼저 급부가 내가 하는 거예요. 급부가 뭐다? 내가 하는 거. 그럼 받는 것을 반대급부. 그 두 급부예요. 양급부가 주고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여기 보세요. 이 법에 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 균형을 잃었다 법에 있죠. 다음 두 번째, 피해자는 공박경솔 무경험이어야 돼요.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있죠. 네,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자, 피해자가 있으면 폭리를 취한 자, 가해자가 있겠죠. 그 가해자는 잘 보세요.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 그 이용 의사를 폭리 의사 또는 폭리악이랍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폭리 의사는 이 법조문에 없죠. 법조문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것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있어야 104조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가는 당연히 객관적 같이 따야겠죠. 그 다음 피해자 공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셋 다 있으면 집에 묶어놔야 돼. 못 돌아다니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중에 공박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예요.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이든 정신적, 심리적이든 다 포함해져요. 그 다음 경솔은 부주의죠. 다음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지식 결여를 말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즉 태어나서 토지를 처음 사본다, 뭐 토지를 처음 산다 그런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 거래 상식 부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원래 다음 주예요. 이제 대리행에서는 궁박 상태에 있는가는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 기준이에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 판단합니다. 두 가지는 대리인 기준인데 뭐만 본인? 궁박만 본인. 그래서 여기 비읍자 있죠. 비읍 하시면 돼. 비읍 또는 박봉이나 궁박이에요. 그래서 궁박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자, 그럼 이 백사조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중요한데 일단 불공정을 논하려면 뭔가 주고받은 게 있어야겠죠. 즉 주고받은 양급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상행위는 그냥 주기만 한 거죠. 증여라든가 기부 등 그냥 주기만 했어요. 받은 거 없죠. 받은 거 없으니까 불공정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음 이건 법률행위죠.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라 여기도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자, 책은 이제 52페이지 펴세요. 항상 제가 밑줄을 하거나 표시 잘 하라 했죠. 자, 52페이지 상단의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로열고 같은 말이 폭리행위입니다. 그럼 백사조 밑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일어나요. 현저하게 공정된 법률이 모유를 한다죠.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아래 양괄호 1번 왼쪽에 세 줄 딱 체크해요.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체크. 세 줄 체크하란 말은 복습하실 때 다 밑줄 하시고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 아래 파란색 2번 요건이 있습니까? 박스 밑에 양괄호 1번 객관적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 불균형이죠.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왼쪽에 묶어요. 세 줄 체크했죠? 그럼 셋째 줄에 주관적 가치가 아닌 다음 객관적 가치 동그라미 여기 객관적 가치.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그 밑에 세 줄 묶어요. 세 줄. 그럼 자 2번 첫째 줄 현저한 불균형 판단 시기는 그 바로 아래 파란색 법률행위 당시 동그라미 뭐든지 행위 당시 오른쪽 해주세요. 오른쪽도 위쪽에 세 줄 다 묶어요. 그럼 오른쪽 첫째 줄에 파란색의 자 사후 동그라미 사후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든지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일방이 큰 손실을 얻고 큰 이득을 얻었더라도 백사조 아닙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주관 조건이 있죠. 이게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한 가지 이용하는 거죠. 1번 궁박이란 밑에 두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두 번째 줄 어디까지 바란 말이죠? 있다 그게 마침표까지. 그 다음 2번도 밑에 두 줄 체크. 3번 무경험이란 보세요. 어느 뒤에 특정 분야 동그라미 그게 아니에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래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 경험의 불충을 말합니다. 4번 밑에 두 줄 체크해요. 5번 대리인 나왔죠. 아랫줄 원칙적으로 자 경솔 무경험 동그라미 여부는 그 다음 그 대리인 동그라세요. 대리인을 기준 판단하고 그 다음 궁박 동그라세요. 궁박 상태에서 여부는 본인 동그라미 본인 기준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두 줄 잘 보세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폭리자기가 있습니까? 이게 폭리의사예요. 밑에 세 줄 다 체크. 이 요건을 다 봤습니다. 밑에 4번은 3월달 볼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파란색 3번 효과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무효는 원칙이 다 절대적이죠. 여기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추인 동그라미 추인에도 효력 없다 해서 밑에 두 줄 체크하시고 그 밑에 양괄호 2번 있나요? 무효행위 자 전환 동그라미 전환 인정됨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두 줄 체크. 그럼 두 번째 줄 어디까지 봐요? 있다 마침표까지.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시간에 이거 두 개 한다 해서 이거 일단 체크는 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급부 이행한 후가 있습니까?
자, 잠깐 7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746조 불법원인급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합니다. 자, 그럼 불법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원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04조예요.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가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의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봐보세요. 둘 중에 누가 사회질서 위반했죠? 얘는 불쌍하니까 보호해야겠죠. 이 폭리자만 썩을 놈이에요. 얘만 사회질서 위반했죠. 그럼 이행했다면 얘는 불법원인 급여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의자는 질서 위반 안 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이 67세 할머니예요. 요즘 67세 아니에요. 요즘 60대는 날아다니죠. 예전에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할머니들은 문맹도 많았거든요. 그 할머니에게 부동산이 예를 들면 1억짜리가 있어요. 이것을 옆집의 을에게 10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매매했으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시가가 약 10배 현저한 불균형 있죠. 그럼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시가 10배 차이라 이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땡! 유효. 104조 무효가 되려면 요건이 몇 가지? 3가지죠. 이제 한 가지 양극부 현저한 불균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아니 엄마가 딸한테 1000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뭐 배 아프세요? 가능하잖아요. 유효입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엄청난 궁박 상태에 있었고 옆집 을이 그걸 알고 이용했다. 이제 104조 요건이 3개 다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이제 104조 무효가 돼요. 그럼 무효니까 둘 다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둘 다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갑은 등기를 넘겼고 을은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3조와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주 103조 첫 계약은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나 둘 다 썩을 놈들이에요. 도박채권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썩을 놈들. 근데 104조는 둘 중에 누구만 썩을 놈? 을만 썩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갑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 측은 소유권 등기 회복에 갑니다. 을은 달라 못해요. 을만 썩을 놈이거든요. 일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갑만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 끝나요. 그러니까 을 너 이런 거 알고 이용하지 마. 이용했다면 잘못하면 너만 못 받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54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이 있습니까? 자, 불법원인 제공이 폭리자 일방위반 있으므로 단 피해자 동그라미 할머니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해서 급여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단 폭리 행위자 동그라미 폭리자는 급여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4번 적용 영역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제목에 무상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증여 동그라미 그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첫째 줄에 기부 동그라미 다 적용 안 된다. 양가로 2번 제목에 경매 동그라미 그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의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한다 그랬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무상행위에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다. 답 2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고 마지막 시간 한다 그랬어요. 4번 대리인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 본인이죠. 그럼 무경험은 대리인이 맞았어요. 5번 경매 104조 적용 안 되죠. 그래서 경매도 여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그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맞았네요. 그래서
두 개는 104조 적용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회질서 위반을 103조, 104조 봤습니다. 그럼 책을 이제 넘기세요. 자, 책을 59페이지 와보세요. 59페이지. 제일 밑에 05번 법률형 해석이 있습니까? 이건 3월달 할 거예요. 3월달에 어려우니까 패스합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의사표시를 가겠습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오세요. 68페이지. 의사표시 나왔죠? 그럼 책을 다시 넘겨요. 이제 70페이지 오세요. 70페이지. 자, 책 펴놓으시고 일단 책 8 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제 확가적 다 공부했죠? 이제 우리는 의사표시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죠. 근데 우리는 비정상을 공부하죠. 그래서 일치 요건을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고, 불일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기양법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자,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겁니까? 여기처럼 불일치한 겁니까? 다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얼른 찍어보세요. 이상하죠? 항상 제가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확률상 아까 틀렸으면 이번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틀리죠? 그게 객관식 시험이에요. 지금은 찍으면 많이 이상이 틀립니다. 근데 공부하면 나중에 찍으면 더 많이 맞아요. 그게 객관식 감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불일치라면 불일치 나누지 않았겠죠? 여기는 일치입니다.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치, 여기는 불일치 나왔겠죠. 그래서 비통자, 앞글자, 비통착은 불일치, 사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라. 이 세 가지와 여기 두 개는 주소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시 여기 세 가지는 불일치, 여기 일치라 주소가 완전히 다르다.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봅니다. 잘 보세요. 강박은 일치죠? 비진이 표시는 불일치죠.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가 아니에요. 다시 여긴 불일치, 일치니까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한 시간만 기억하세요. 제발 한 시간만이라도. 다시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제발 제가 빌게요. 오늘 한 시간만 기억하세요. 보세요. 여기 강박이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제가 좀 이따 같은 자리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써요. 또 이렇게. 제발 부탁이세요. 한 시간만 기억해달라고. 그럼 이제부터 이 비정상 의사표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걸 공부할 텐데 하필 여기 비진이 표시 있죠. 이게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비진이 표시. 하필 오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물권법에서 법정세상권. 세 번째가 계약법에서 매도인 담보책임. 이 세 개가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몇 문제? 한 문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거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이거 모르고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필요 없어요. 이거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린 60점이죠. 60점. 60점 맞으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몇 개? 16개 틀려서 합격. 16개. 그거 하나 못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그냥 쉽게 나오면 맞춰요. 어렵게 나오면 찍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 비진이 표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을 본 적 없어요. 이건 이해할 듯 하면 합격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나는 이해했는데요? 그건 제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비진이에서 진이가 내 진짜 의사예요. 진이가 뭐다? 내 진짜 의사, 즉 내심의 효과 의사. 아닐 비자죠. 면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다시 내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럼 세 글자로 그냥 헛소리. 헛소리 한 거예요, 그냥. 세 글자로 뭐다? 헛소리. 그럼 한 글자로 뭐라 할까요? 한 글자? 헛? 뻥. 그냥 뻥 까는 거. 다시. 진짜 의사 아닌 의사표시라 세 글자로 헛소리. 한 글자로 뻥이에요, 뻥. 근데 그 밑에 통정이란 이건 둘이 짠 거죠.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 통정어이는 둘이 짜고 헛소리. 다음 착원어에 빠진 건 누가 나를 건드렸나요? 내 혼자 빠진 겁니까? 나 혼자 빠진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건 혼자 착각에 빠진 거예요. 반면 사기는 이게 누구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당해서 속아서 의사표시,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의사표시입니다. 다 비정상이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앞쪽을 찾아서 이걸 비통착사강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일단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무효와 취소는 원칙 절대적이었거든요. 그 말은 앞사람이 무효 취소면 뒷사람 다 죽었어요.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무효. 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는 상대적이에요. 사람을 봐가면서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앞서 사실 몰랐던 선이라면 선이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나와요. 즉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선이 3자는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이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상대적 무효 취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벌써부터 어려워지잖아요. 자, 그럼 70페이지 와보세요. 70페이지. 위쪽에 뭐 1번, 2번 볼 필요 없습니다. 제일 밑에 네모 3번 민법 규정 책에 있습니까? 그 밑에 4줄 체크. 이 무효 취소가 써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큰 2번 진이 아니 의사표시 가로 열고 뭐란다? 비진이 표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렵다 했어요. 자, 이제 107조 보겠습니다. 이게 진이 아니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 세 글자로 헛소리. 한 글자로 뻥 까는 거예요. 그럼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 즉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예요. 원칙 효력이 있다. 유효. 이걸 시험에 잘 내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잘 보세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지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잘 보세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그랬습니까? 그럼 여기 파란 밑줄 알 수 있었을 경우란 그럼 알았다요, 몰랐다요? 다시 이 밑줄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보세요. 앞에 알았다 있죠? 그럼 뒤에 또 알았다요? 여기 몰랐답니다. 앞에 알았다, 여기는 몰랐다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요. 그때는 예외적 무효. 2항, 전항은 1항이죠. 전항의 설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에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전항의 설치 무효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무효. 여기 1항 본문, 이게 단서니까 여기 본문은 유효죠. 그러니까 유효일 때는 2항으로 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단서 무효일 때만 2항으로 와요. 다시, 본문이 유효니까 1항에서는, 본문에서는 2항으로 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단서 무효일 때만
이양이 필요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삼역의 대항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백질조를 정리합니다. 자, 비지배신은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무효가 돼요. 그리고 어디서만 선의 삼자 나온다? 무효.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삼자에게 대항을 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효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효에서만 이양 선의 삼자가 나와요. 그럼 방금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게 뭔가 헷갈렸죠? 자신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이야기를 잘 나눠볼게요. 선의가 뭐죠? 어떤 걸 몰랐다.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 한 경우인데 선의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자, 그럼 과실이 뭐죠? 과실? 실수, 잘못, 실수, 잘못이에요. 그럼 무과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무과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무과실은 몰랐죠?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즉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요. 다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입니다. 그러면 과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겁니다. 다시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와요. 악의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악의는 알았죠.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는 과실, 무과실 없다. 과실, 무과실 오직 선의에만 나옵니다. 좀 보세요. 안기 뭐 잘못입니까? 모르는데 너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안 건 똑똑하니까 과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직 선의에만 나온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결국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몰랐다. 실수를 넘었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철 타려고 막 뛰어갔거든요. 막 에스컬레이터 뛰어갔는데 전철이 막 떠나버려요. 그럼 뭐라 하죠? 전철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눈앞에서 막 떠나네? 그럼 뭐라 그래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사실대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죠, 이게. 이렇게 하죠? 아이 신발, 아이 신발. 저 욕 안 했어요. 아이 신발. 조금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이거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못 탔다죠. 또 아까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틀렸네? 문제 틀리고 뭐라 그래요? 또 아이 신발. 이거 뭐라요? 맞출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맞췄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못 탔다, 틀렸다. 그럼 이거 알았다, 몰랐다? 이거 몰랐다요. 몰랐다. 잘 모르면 여기다 또 아이 신발 써요. 아이 신발.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7조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비진이 무효가 돼요. 그럼 이때만 유효겠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자,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해서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뭐였을 때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가 돼요. 그래서 오늘 외웁니다. 자, 이거요. 여기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꼭 외웁니다. 그래서 비진이 몰라도 돼요. 비진이. 근데 이거 꼭 외워요.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꼭 외웁니다. 상할수, 상소무 반대말. 상할수, 상소무. 좀 이따 또 나오고 다음 주 또 나와요. 그래서 비진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나는 비진이 표시 10번 읽었는데 상할수, 상소무 몰라요. 그분은 시험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읽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고, 그리고 107조 비진이는 상할수 무효, 상소무에 한해서 유효. 이제 거기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전혀 몰랐다가 뭐였죠? 선임 무과실. 다시 꼭 기억하세요. 전혀 몰랐다 뭐예요? 선임 무과실, 선임 무과실. 꼭 기억합니다.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잘 보세요. 전현무예요. 다시 전현무. 전혀 몰랐다가 선임 무과실, 무과실. 그럼 이제 두 가지 사례 봅니다. 자, 갑이 재벌이에요.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친구 우리 사업이 쫄딱 망해서 혼자 죽을까 가족들 데리고 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친구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은 친구에게 증여서 없거든요. 근데 혹시 자살할까봐 증여 하나 말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 의사 없는데 증여한 사람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뭔가를 주면 우리 삶의 희망을 찾겠죠. 희망을 찾으면 이제 이걸 말하고 다시 받아올 생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친구 없으면 이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일단 자살을 막으려고 증여서 없지만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갑의 진짜 의사는 진짜 의사. 줄 생각 있다 없다? 없다. 표시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진이 아닌 삽시예요. 진짜는 줄 생각 없죠? 준다 그랬죠? 이게 진이 아닌 삽시. 그럼 세 글자로 헛소리. 한 글자로 뻥 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을리 입장에서 아니 재벌 친구가 1억짜리 토지 준대요. 그러죠? 그럼 우리는 고맙게 받을까요? 아니면 너 뻥이지 그럴까요? 다시 재벌 친구가 1억짜리 토지 하나 준대요. 그러면 고맙게 받을까요? 너 뻥이지 그럴까요? 고맙게 받겠죠. 재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뻥이란 걸 전혀 모를 거예요. 고맙게 받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혀 몰랐다가 전현무, 선임 무과실. 그죠? 아까 전현무. 그러니까 이렇게 선임 무과실 원칙으로 봐요. 원칙. 그래서 비진입 유효, 결과까지 유효. 그래서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급해서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자,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알 수도 있죠. 병이 값친 거예요. 아무튼 병이 앞사실을 알았도 몰랐도 묻지 않고 병은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자죠. 그럼 완벽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의 3자는 무효일 때만 나온다 했어요. 유효에서는 선의 3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을이 완벽한 권리자라 승계받으면 완벽한 권리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을 등기 유효라면 수학으로 0과 100 뭐가 어울려요? 유효는 0하고 100 뭐가 어울려요? 100이죠.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도 몰랐도 무조건 100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100이면 100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갑은 더 거지예요. 근데 어떻게 1000만원짜리 뭐가 하나 생겼네요. 친구들이 자살할까봐 증여서 없는데 을에게 준다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면 갑의 진은은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 해서 이게 진이 아니어서 뻥 깐 거예요. 근데 을도 알아요. 갑은 나보다 더 거진데 혹시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구나. 이게 뻥이란 걸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때는 예외적 무효가 돼요. 여기를 무효라 그래도 우리 갑 마음을 알았잖아요. 우리 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 무효. 그 물 소유자 아니죠? 근데 우리 돈이 너무 급해서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거 등기 넘겨요. 자, 그럼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 사유가 비진입 표시죠. 그럼 백출조 2항이 있을 때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나와요. 그 107조 2항 때문에 얘가 선의하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선이라 가정하면
얘한테 무효주장 못하니까 너는 유효로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하면 병이가 사실 알았대요. 그럼 악의 3자 보호규정 없었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우 헷갈려요. 그럼 잘 보세요. 상할수 무효잖아요. 그럼 수학으로 0 가진 게 없어요. 그럼 0을 넘겨봐야 되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선의 3자 보호 규정 때문에 100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악의는 보호 규정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일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 자, 등기를 보세요. 앞사람 100은 무조건 100하면 돼.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0은 원래 0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세 줄로 등기는 모두 끝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해 안 되면 여기는 일단 복습하지 마세요. 아까 법조문만 복습하세요. 그리고 상할수 상소문만 외우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 민법 보충자료 다 뽑으셨나요? 지난주에 뽑으라 그랬죠? 예, 다시 펴보세요. 자, 보충 5번 펴보세요. 보충 5번. 3페이지에 있네요. 보충 5번. 피셨습니까? 그럼 자, 박스 여기 칠판하고 똑같아요. 자, 박스 보세요. 갑은 가로칩니다. 증열 의사가 없지만 그 진이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없다. 그 다음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 동그라미. 그게 헛소리 뻥 증여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다시 부동산을 비행에 매도고 등기 바쳤다. 자, 밑에 1번 원칙 보세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발생한다. 유효. 따라서 갑과 을 사이 증여는 유효하고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을 있죠. 그럼 을 써요. 100 써요. 을 100으로부터 전득이 다시 전에 얻었다. 다시 샀다. 전득한 병 써요. 너도 무조건 100은 병에 100 써요. 100. 병은 그 다음 동그라미. 선의약이 불문 동그라미.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예외 보세요. 상대방 을이 갑의 증여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 빨리 상할수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무효. 다만 그 다음 을 있죠? 그러면 써요. 0 무효. 0 을로부터 전득한 병이 선이 써요. 100 선이에 100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나 병이 악이 써요. 0 악이 0이라면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100은 100 0은 0인데 0은 100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할수 상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책에 확인합니다. 자, 71페이지 107조 보세요. 일단 107조 옆에 아까 보충 5번 딱 써놔요. 보충 5번. 자, 107조 1항 밑줄 하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나 단서 상할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한다. 2항 전항의사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밑에 박스 밑에 네모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자, 아래 1번 있죠? 1번 네 줄 다 체크해요. 네 줄 다.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게 비진이다. 네 줄 체크했죠? 넘깁니다. 72페이지. 거기 상단에 사례 우리 이미 프린트로 봤습니다. 패스. 그럼 네모 2번 요건 보세요. 요건에서 파란색 1번에서 양괄호 2번 있습니까? 자, 양괄호 2번 여기서 진이 동그라미 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7번 봐보세요. 근데 비진이 표시는 이게 시험에 달라요. 그럼 진의가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입니까? 법 공부합니까? 법 공부하죠. 법은 항상 사회 통념이에요.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닙니다. 그럼 대법원은 진의에 대해서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우선이라 판단했다면 이 두 가지가 진이라고 판시하고 이거 진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잡았죠. 그리고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전에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부정하게 돈을 많이 축제했어요. 경제인들. 그리고 전두환 군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정권 잡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다들 서울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부 있거든요. 그 남산 지하로 다 불렀어요. 그래놓고 너희들 그동안 부정하게 돈 많이 벌었지? 오늘 밤 나한테 죽을래? 그거 다 내놓을래 그래요. 그럼 죽어요? 내놔요? 내놨겠죠? 내놓습니다. 남산 지하로 불렀는데 내놨어요. 어쩔 수 없죠. 죽기 싫으면.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 어쩔 수 없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하면서 이 사람들 다 깜빵에 보내고 사형 선고 받았죠. 사형 선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죠? 분명히 김영삼 정권 때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 사면시켜줬죠. 근데 지금 그자들은 가고 이자들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뭐 꼭 한국 사시가 같네요. 아무튼 김영삼 정권 잡고 깜빵이 보내니까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올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강박은 취소 사유죠. 제4강. 그래서 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취소가 인정되면 이걸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46조 취소권 소멸 사유가 있어요.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법률의 날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3년, 10년 지나면 취소권 없어집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여기 증여죠. 그러면 7년 정권에서요. 7년. 대통령 두 바퀴 사이에 이미 10년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지나서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합니다. 아까 무효는 10년, 100년 지나도 영원히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를 인정해주면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판사들이 여기 부정하게 번 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부정한 돈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안 받아줬어요. 이걸 안 돌려주려고. 그때 처음에 주장한 게 비진이 표시 무효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판결이에요. 여기서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란 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우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걸 진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거. 그날 밤 당신들은 안 죽으려면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날 밤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의를 말한 거예요. 애초에 비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사유 하나 배척했다. 여기서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아까 공부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공부할 108조 통정원 표시 무효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지금 둘이 짰습니까? 일방적 당했죠. 그래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재산 못 찾아왔다.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판결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에요. 다시 결론. 강박은 절대 뭐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뭐 외워달라고 막 빌었죠. 꼭 1시간만 기억해달라고. 제가 막 빌었잖아요. 사정했잖아요. 뭐 기억하라 했죠?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쓴다, 이 자리에.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고.
재우라 그랬죠. 그 말도 증명이 안 나. 아까 그랬잖아. 강박은 일치, 여긴 불일치라 강박은 절대 빚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 딱 1시간만 제가 기억해 달라 했어요. 그게 지금 강박은 빚이 아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애웁니다. 강박은 첫째 지난주에 강강어 신조에서 103잔이다. 방금 지금 비진이 아니다. 그리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 그러면 이 세 개 딱 외워야 돼요. 그럼 막 답이 일어섭니다. 막 답이 막 일어서 이거. 강박은 딱 세 가지 외웁니다. 이거 안 외우면 틀려요. 틀립니다. 근데 외우면 1초 만에 막 답이 일어서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오냐면 제가 못생겼다고 원장님 월급 안 준대요. 제가 못생겼다고 보세요. 너 못생겨서 강사비 없어 그러더라고요. 다시 너는 못생겨서 뭐가 없다? 다시 못생겨서 이번 달 강사비 없어. 완전 무. 10원도 안 줘. 그래요. 여보세요? 저 못생겨서 너는 강사비 없다. 완전 무. 이렇게 해보세요. 꼭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옵니다. 자, 72페이지. 72 중간에 네모 2번 요건에서 아까 양괄호 2번 여기서 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있죠? 자, 바로 아랫줄.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자, 동그라미 특정한 내용 don하십니다.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그 다음 말을 가로쳐요. 기니까. 가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심화급 1번 8리절 1번으로 화살표 다 연결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1번 있습니까? 뭐 강 앞서 있어요. 거기는 그럼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증여자 뭐예요? 아까 그 전두환 피해자들. 자, 증여자가 비록 재산을 강제 동그라미 강제가 강박이에요. 강제가 뭐다? 강박.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받지 않았으나 가로칩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 가로. 아까 그게 진이다. 진이. 판단해서 표의자가 다시 강제 동그라미 강제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 따른 증여 표시를 한 이상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 가로 다시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 가로 그걸 다섯 글자로 뭐란다? 그 다섯 글자로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만 그 가로가 비진이 표시로 보이는 겁니다.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아랫줄. 그래서 진이 아니 의사 피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아까 가로예요. 가로. 증여 의사 내심 의사가 결여된 것 그게 아니다. 그게 원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다? 비진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 이게. 외워야 그게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뭐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이제 넘깁니다. 자, 이제 74페이지 3번 효과 이제 법조는 똑같아요. 밑에 1번에 원칙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그럼 양괄호 1번 진이하는 사피는 상대방에게 표시되도록 발생한 원칙이다. 한 줄만 밑줄. 양괄호 2번 두 줄 밑줄. 상할수 무효, 상서 무효. 2번 예외 무효죠. 무효. 양괄호 1번 두 줄만 체크하세요. 제일 밑에 3번 상대적 뭐 있습니까? 양괄호 1번 두 줄만 체크하세요. 법조는 똑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4번 적용 범위 빨리 하겠습니다. 좀만 참아요. 빨리 할게요. 자, 지금 민법 총칙은 항상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럼 107조도 민법 총칙이라 재산상행위만 적용돼요. 공법행위에 적용 안 된다. 가족법상행위에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죠. 계약.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에도 107조 적용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도 적용되고 없는 것도 적용돼요. 뭐 취소한다 원칙 유효. 유언 같은 거, 유언도 원칙 유효. 그래서 107조 다 적용된다. 법률행위니까. 근데 공법행위는 재산상행위 아니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사직의사 없어요. 철밥 그릇 깰 생각 없어요. 근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국가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관이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울면서 쫓아와서 아니 저를 자르면 어떡해요. 사실은 그만둘 생각 없는데 제가 용서를 구한 의미에서 낸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라고 막 울면서 빌어요. 근데 누구한테 사직서 냈죠? 국가. 그럼 이게 공법행위예요. 여기는 공법행위는 표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시들은 언제나 유효해요. 그럼 무조건 잘린다. 여기에 107조 적용 안 됩니다.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적용 안 돼요. 여긴 107조 되지 마요. 그냥 무조건 유효, 언제나 잘린다. 그래서 재산상행위만 적용되는 거죠. 자, 빨리 체크합니다. 자, 75페이지. 네모 4번 적용 범위 1번 제목에 단독행위 동그라미 적용된다. 양가로 1번도 제목만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양가로 2번도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그럼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죠. 그럼 그냥 적용된다고 써. 그냥 107조 적용된다.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어. 그냥 시험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2번 공법상행위 적용 안 되죠. 양가로 1번 두 줄 체크 적용 안 된다. 자, 양가로 2번 무슨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이제 28래 이거. 자, 양가로 밑줄 잘하세요. 밑줄. 자, 파란색 글씨 밑줄 공무원이 밑줄. 공무원이 사직의사실화해서 그 다음 의원 면직 보입니까? 의원 면직이 뭘까요? 의원이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시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이란 원했단 말이에요. 의원이 뭐다? 원했다. 누가 이거 시켰나요? 자기가 원해서 냈죠. 그게 의원이에요. 다시 자기가 원해서 냈죠. 그러니까 잘랐다. 면직. 다시 자기가 원하니까 잘랐다. 그게 의원 면직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다시 의원 면직된 경우 여기까지 밑줄 했죠. 밑으로 둘째 줄 비록 사직서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인은 그다음 공법행위 동그라미 공법행위는 107조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사직원 제출은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 말이 무조건 잘린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밑에 3번은 다음 주 대리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민법의 가장 어려운 비지 표시 공부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식이 처음부터 괜히 겁주고 있어. 아무튼 잘 모르면 상할수, 상수무 그것만 일단 꼭 외우세요. 그럼 공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10분 쉬가시고 허위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